네, 2024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섭의 광장이 오늘 벌써 6번째라고 하네요. 네, 저희는 첫 시작부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6번째 강연, 이 강의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우리 최고의 석학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강연도 듣고 직접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끝까지 잘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물학의 쓸모, 미생물이 만든 역사 등 여러 저서와 벌거벗은 세계사,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생물학의 학문적 지식과 대중의 소통을 연결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역사와 철학을 사랑하는 미생물학자 김응빈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제가 그냥 곧바로 시작하면 미생물이 뭐냐 다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미생물이 뭐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물 아시죠? 식물도 아시죠? 그러면 다 아신다고 그래요. 그거 빼고 남는 게 모든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맞습니다. 남는 게 없죠. 정확히 말하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은 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하실 때 뭐 요거트를 드시건 김치를 드시건 그 발효식품 다 누가 만든 거죠? 예, 그럴 때 걔네의 존재 고맙다는 마음은 고사하고 존재감을 없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하루가 아주 힘들거든요. 요즘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고층 아파트에 그 비슷한 시간대에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낼 텐데 그거 다 어디로 가죠? 청화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썩어 없어지겠죠. 분해가 되겠죠. 그건 누가 하는 건데요? 미생물이 하잖아요. 고마해 보신 적? 일 보시면서 얘들아 고맙다 이걸 먹어줘서. 걔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김치 못 먹는 걸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우리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못 살아요. 왜? 물질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생물 하면 뭐만 떠오르느냐? 병을 일으키는 것들, 나쁜 것들, 박멸해야 되는 것들. 걔네가 왜 병을 일으키느냐? 제가 걔네 입장이라면 하도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무슨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맨날 이렇게 도와줘도 아는 척 안 하니 그냥 한번 질러버려? 질러버리면 사람들이 존재감을 인식하는데 나쁘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생물 종류가 이렇습니다.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면 이거 적조, 녹조하는 그 조류. 바이러스는 다 아실 거고 바이러스는 세포로 안 돼 있는 미생물이에요. 편 이상 미생물로 다뤄요. 세포로 안 돼 있어요. 세균, 곰팡이. 오늘 곰팡이 얘기 나오는데 곰팡이 하면은 일단 이렇게 막 음식에 막 실처럼 피는 거 그거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실 같아요. 곰팡이가 만드는 실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요? 팡이실. 되게 예쁘죠? 이름이 팡이실. 한자로 균사. 그게 모인 거를 균사체. 우리가 보는 거는 균사체예요. 근데 그렇게 실처럼 자라는 거를 말 그대로 실사자의 모양상 사상균이라고 불러요. 그거 우리 곰팡이 생각을 하죠. 사상균이 그 팡이실이 우리도 이거 옷 실로 짠 거잖아요. 그 팡이실이 위로 올라오면서 쌓이고 접히고 콕 쌓이면 버섯이 되는 거예요. 버섯도 곰팡이죠. 좋아하시잖아요. 평소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효모, 동글동글한 애들, 걔네도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크게 세 종류예요. 사상균, 버섯, 효모. 얼마나 그 좋은 애들이 많습니까? 그 저기 세 번째는 거는 원생동물, 원시적인 동물이라는 뜻이죠. 원조 동물, 아메바, 집신벌레 뭐 그런 애들. 오늘은 세균하고 곰팡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병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거는 어쨌든 패스트죠.
여기 보시면은 패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두인데 천연두는 우리가 박멸했기 때문에 저건 바이러스지만요. 요 두 개를 빼고 나면은요,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된 것들이 다 바이러스예요.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코로나 다 바이러스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날뛸까? 원래 있던 애들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날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를 준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제 강의가 끝날 때 그 답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뉴스가 9월 23일 날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국회 자료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일본에서 굉장히 매독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보시면 올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눈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럼 저게 왜 이렇게 증가할까? 첫 번째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매독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려도 약 먹으면 되고. 사실 매독은 저건 얼마든지 박멸할 수 있는 병이에요. 왜? 쟤는 절대 기생체예요. 그러니까 환자만 딱 되면은, 환자만 다 치료하면 끝이니까 코로나처럼 뭐 공기 전파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로 은밀하게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딱 나와서 나 걸렸다고 하고 확실하게 치료하고 끝내면은 박멸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3대 욕구가 있어요. 사람도 동물의 한 종이기 때문에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세 번째 성욕.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제 좀 있으면 수면욕을 자유롭게 표현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식욕 지금도 표현하고 계세요. 저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뭐 식사하시는 학생들 많아요. 드셔야죠. 바쁘신데. 하지만 사람인 이상 세 번째 욕구를 표현해야죠. 난 그거 표현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 되죠. 대신 그 욕구는 아주 은밀하게. 그러니까 그 욕구에 올라탄 매독균 같은 거는 정말로 얘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멸종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같이 갈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 프랑스에,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샤를 8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들은 별명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아마 자기들도 좀 헷갈려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왕의 특징이나 어떤 공과를 따져서 매긴다고 그러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프랑스 왕들은 이 사람은 친절왕인데 잘 아는 그 루이 14세 태양왕 멋지죠. 근데 보니까 대머리 왕도 있고요, 비만 왕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왜 친절왕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미생물학적으로 누구한테는 친절했구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초상화에 보이는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볼 땐 좀 어눌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쟁을 좋아하고 여색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니까 이제 프랑스가 이태리의 나폴리를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프랑스는 굉장히 막강한 이미 국가였고요. 그 외에 다른 유럽은 국가라기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영주리는 그런 왕국들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쭉 가서 나폴리까지 확 한꺼번에 갔는데, 이 이태리가 그 나라 군인들은 싸우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길을 내주는 거예요. 어차피 싸우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나폴리까지 갔는데 나폴리도 군대는 뒤로 빼고 어떤 작전을 피냐면, 우리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 거리에 있는 매춘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을 이 겁박을 줘갖고 적지로 보내는 거야. 너희 절로 가라. 여기 먹을 게 없다고. 이 예술 작품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병이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걸렸으면 용병의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기도 이 걸린 사람을 이게 징벌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치료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작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럽을 많이 퍼졌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쟁 이후로. 그런데 이 병을 서로 뭐라 부르냐면, 프랑스에서는 이태리 가서 옮아 왔다고 이태리병이라고 부르고, 이태리에서는 니네가 퍼뜨렸다고
프랑스병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용병이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용병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혈기왕성하고 은밀한 욕구 많이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쫙 퍼져나가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을 쭉 보면 어떻게 이 매독이 퍼져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퍼져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는 폴란드에서 넘어갔구나. 지도 보시면 여기 폴란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매독이라고 부르죠. 매와 나무 매자거든요. 독이고, 요게 매화나무 열매예요. 요거랑 아까 그 헌데 그거랑 모양이 비슷하다고 이제 매독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매독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이거예요. 지복유설.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실학자 이수광의 지복유설 1521년이에요. 잠시 여기를 보시면 1496년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한 30년쯤 지났죠. 그러니까 걸러 오는데 30년 지났다.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매독이 그럼 없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만연되게 한 거.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문헌에 천포창은 이때 중국에서 전염되었는데, 중국에서도 이 질병은 예전부터 있지는 않았다. 서양에서 온 것이라 하는데 훗날 전해진 질병 역시 많다. 실크로드. 서양에서 온 것도 있고 동양에서 한 것도 있고, 패스트는 동양에서 건너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라 부르느냐, 이거를 매독이라 부르기 전에 그 당시에는 당창, 당옴, 광둥창,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이게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때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옛날에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는 1기, 2기, 3기 기가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제 죽게 되지만 뇌까지 해가지고, 근데 막 피부가 막 코가 막 주저앉고 막 아주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수은 통에 들어가서 수은 훈증을 하는 거예요. 훈증.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독한 수은을 이렇게 훈증을 하면 매독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 다 빠지고 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거 번역하면 이건데요. 한순간의 쾌락, 천번의 고통. 이것도 미술 작품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 비너스와 하룻밤, 수성과 평생. 그러니까 금성과 하룻밤, 수성과 평생. 비너스, 비너스 여신 비너스, 여인을 뜻하는 거고, 수은이니까 수성, 머큐리.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치료라기보다는 저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 있는 파울 에를리라는 사람이 독일의 의사예요. 독일의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의대를 다닐 때부터 이 환자를 보는 의사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연구를 갈 생각을 했는데, 뭐에 궁금했냐면 이렇게 인체 조직을 염색하다 보면 그 쓰는 염료에 따라서 조직이 다르게 염색이 되는 거니까, 어떤 조직은 이 염료에 염색이 되고 어떤 거는 이거에 되고 다르더란 말이야.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든 게, 야, 그러면 이렇게 조직마다 달라붙는 이 염료, 화합물이니까 다른 게 있다면 특정 이런 병원군에만 달라붙는 화합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괴하는 화합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뭘 하느냐, 계속 화합물을 화합하면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606, 화합물 606인데 왜 606이냐면은 606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화합물을 컴파운드 606이라고도 부르고요. 쌀바르산은 살베이션, 구세군이 살베이션 암이잖아요. 구한다는 쌀, 구한다. 그다음에 바르산은 아르스닉, 거기 비소가 들었어요. 비소, 알슨. 그래서 이제 쌀바르산이라 부르는데 그 약을 만들어냈어요. 저 사람 저거 만들고 좋은 얘기 못 들었어요. 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인텔이다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은
야, 저거는 천벌받아 죽을 놈들인데 저런 것들을 위해서 무슨 약을 만들어주냐 막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약이 어쨌든 저거가 그냥 그래도 저거에 비하면 치료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 매도 인류가 처음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 저게 언제까지 쓰이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이 나오는 1940년대까지는 저게 한 40년 동안 쓰였어요. 그나마. 자, 그러면 이제 이 페니실린 얘기를 할 텐데 푸른 곰팡이잖아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BTS 노래 중에 세렌디퍼티라는 게 있어요. 세렌디퍼티.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BTS 지민이 불렀어요. 예. 그 가사를 보면은 이 얘기 나와요. 푸른 곰팡이. 너는 나의 푸른 곰팡이. 너는 나의 영혼. 너는 나의 사랑. 그러니까 기가 막혀. 이게 푸른 곰팡이가 얼마나 인류를 구했는가 해서 자기 애인한테 너는 나의 푸른 곰팡이니까 오늘 댁에 가시면 사모님이나 사부님한테 그대는 나의 푸른 곰팡이. 앞에 꼭 푸른을 붙여야 돼요. 예, 안 붙이면 안 돼. 그대는 나의 푸른 곰팡이. 이렇게 해보세요.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1차 세계대전 1914년에 발발했어요. 4년 걸렸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요. 푸른 곰팡이 발견은 전쟁이 끝나고 10년 만에 발견했어요. 10년 만에. 그런데 페니실린 발견한 게 28년인데 이게 임상시험 성공한 건 41년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근데 양산은 또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빨리 됐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발견하고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빨리 된다고? 저기에는 우연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각본 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는 작가가 각본을 써도 이렇게 하기 어렵겠다 싶을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시작은 1차 세계대전은 전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전까지 전쟁은 말 타고 쭉 쏘고 돌격 앞으로 촥 이러는 거고요. 1차 세계대전은 그때까지 발달한 과학기술을 집약해서 이전에 없던 무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갑차, 전투기, 잠수함, 기관총, 수류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참호를 파고해야 돼. 그래서 1917 그런 영화 보시면 얼마나 참혹한지 나오죠. 예. 전사자만 900만, 군인만, 민간인 빼고, 부상 군인 2,700만, 민간인 빼고. 저 전쟁이 끝나고 인류가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쟁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얼마 있다 전쟁 또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걸 아는데 지금도 이 순간에 전쟁이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페니실린 하면 알렉산더 플레밍이잖아요. 플레밍은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는 야전 병원에서 군의관으로 있었어요. 의사니까. 근데 이 플레밍이 이렇게 열심히 부상병을 치료해 주는데 그렇게 큰 상처도 아니에요. 치명상 아니야. 근데 결국은 대부분 죽어. 왜? 폐혈증. 상처로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플레밍은 그걸 알아요. 이게 미생물학 세균 감염인 걸 아는데 방법이 없어요. 소독 아무리 해줘도 들어간 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로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결국은 절반 이상 죽어 나가버리니 죽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플레밍이 내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 반드시 이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고 말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휴가 갔다 왔더니 버리려고 놨던 이런 배양 배지에 곰팡이가 폈고 그 주변에 이런 애들이 안 자라더라. 많이 들어보신 얘기 있죠? 예. 그래서 느끼는 게 역시 사람은 휴가를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운이 생긴다. 이게 바로 세렌디퍼티예요. BTS의 제목 세렌디퍼티. 우리말로 한 단어 번역은 안 되고요. 이런 거 세렌디퍼티라는 거는 어떤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되는 그런 능력. 그게 세렌디퍼티인데요. 플레밍은 오로지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세균을 파괴할 수 있을까 떠올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픈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몸에서는 이 감기균하고 싸우느라고 뭔가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왜 나오는 콧물에도 뭐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콧물을 떨어뜨려고 시험을 해봤어.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있습니다. 우리 눈물에도 있고요, 침에도 있고요, 콧물에도 있고요. 라이소자임이라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발견했는데 그건 단백질이라서 약으로 쓰기에는 곤란해. 또 이 말씀 듣고 와, 상처 날 때 침 바르는 게 이유가 있구나. 침 바르시면 안 돼요. 여기에 라이소자임은 있지만 여기에 세균이 무지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많아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장소에 들어가면 얘네 또 감염 일으키거든요. 얼마만큼 있느냐? 침을 이렇게 찻숟가락 하나 받잖아요. 찻스푼. 예. 한 5억 마리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 바르시지 말고. 그러다가 휴가 갔다 왔는데 이걸 본 거야. 근데 항상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나는 오로지 세균. 그러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그게 세렌디퍼티예요. 멍 때리고 있다 본 게 아니고 오로지 머릿속에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했죠. 그러니까 물질을 분리해야죠. 물질을 분리했죠. 그 물질을 뭐라 불렀어요? 페니실린이라 불렀어요. 왜 페니실린이라 불렀느냐? 이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플레밍이 실험했던 세균이거든요. 그냥 모양이 이거 뭐 같으세요? 이렇게 보면 요거 무슨 과일 같지 않아요? 예, 포도 같죠? 그러니까 쉬워요. 포도상구균.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그러니까 황색 포도상구균. 뉴스에 나오는 얘는 안 좋은 애들이에요. 우리 피부에도 포도상구균이 있어요. 걔네는 피부에 있으니까 표피 포도상구균. 걔는 좋은 애들이에요. 걔네는 얘가 못 오게 해요. 자기 집을 지켜야 되니까. 얘가 포도상구균이고요. 여기에 이런 푸른 곰팡이가 했는데 얘를 현미열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마치 그림 그리는 붓 같잖아요. 그래서 페니실루스라는 게 라틴어로 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페니실리움이에요. 이 곰팡이 이름이. 사실 요거 하나하나는 다 포자예요. 요거 똑똑 떨어져 다 날아가는 거야. 곰팡이 피면 우리 집안은 포자가 다 날아다니거든요. 요걸 보고선 페니실리움이니까 거기서 물질을 분리했으니까 페니실린 이렇게 된 거죠.